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이 토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분석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개별 공시지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선 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각종 행정 처리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매년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연초에 전국에 약 50만 필지가 되는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 표준지라 하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한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먹인 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인근에 있는 땅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을 근거로 위치가 좀 좋다 나쁘다 또는 땅 모양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을 해서 이 인근의 땅값을 다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를 금년에는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평균 3.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곳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되겠는데요. 네. 세종시는 무려 47.59%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작년도에 정부 부처가 이전을 했고 또 과거에 논이나 밭이었던 땅들이 대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땅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러한 올라간 가치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과거에 화랑이었던 때 판교의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20%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요즘에 보면 땅을 사려고 해도 아예 매물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정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에도 지금 세종시는 추가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땅값이 또 더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작년보다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은 조금 줄었다는데요. 네네.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4.47%였고 금년도가 3.41%니까 약 1.06%가 상승폭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작년보다는 줄긴 했지만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또 비교를 해보면 2010년도가 3.03% 그리고 2011년도가 2.57%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높은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 도의 상승폭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세종시 이외에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10개 혁신도시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라든지 시군이 수도권 2.48%에 비교해서 4.04%, 5.74%로 더 많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을 보면은 세종시가 1위로 올랐지만 2위는 어디냐면 경남의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를 개통을 해서 부산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또 이 관광 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18.67%가 상승해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3위를 보면 경북 울릉군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해양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해양 연구기지 건립 이런 호재들이 좀 있었고요. 참고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그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당히 그 높은 곳을 보면은 그 울산이 24.5%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정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뭐 산업단지 조성 사업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강원도가 23.4%로 많이 올랐고요. 뒤를 이어서 경남이 21.4%가 올랐습니다. 네. 경남도는 뭐 진주 혁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김해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든지 뭐 군부대 39사단의 뭐 이전지에 대한 무슨 조성 사업 같은 거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도권의 경우는 실제로 그동안에 부동산 값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별로 분양도 잘 되지 않고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오히려 수도권이 정체가 되고 이 지방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그 살아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시지가도 수도권이 2.48% 상승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이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그 세종시로 정부 부채가 빠져나가면서 이 상가도 공실이 많이 생기고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양시의 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서부권 개발 사업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주는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평균적으로 봐도 상승폭이 가장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네. 뭐 호재도 없고 뚜렷한 네. 뭐 상승세도 없나 보죠. 네. 뭐 광주 같은 경우는 한 0.81% 상승한 것에 그쳤는데요. 실제로 그 개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 지역의 그 구도심이 점점 슬림화돼 가고 있고 공동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값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1위가 되겠고요. 그 2위가 그 거제시였죠. 네. 그리고 3위가 경북 울릉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위는 경북 예천이 되겠는데요. 한 16%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경북 도청 이전에 따른 그 신도시를 경북 예천에 이제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가 있었고요. 5위는 그 울산 동구가 되겠습니다. 울산 동구 역시도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도의 상승폭이 컸던 도시들을 말씀하실 때 혁신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일대에는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안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그 혁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정부의 기관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곳이 많고요. 근데 기업도시는 과거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거의 그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전남 해남 같은 경우는 1.42% 오르는 곳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전남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남 영암 이런 곳들이 기업 도시가 별로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토지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진 곳의 그 1위는 그 경기 그 일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북부 지역이 거의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명품 도시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청사지는 많이 발표가 된 게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게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0.18%가 떨어졌고요. 그다음 하락 2위는 경기도 그 과천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청사 이전에 대한 그런 악재가 크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하락 3위는 그 용인, 그 경기 용인 지역의 기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0.14% 정도가 떨어졌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 용인 지역이 중대형 병이 많고 그래서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을 특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 부동산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접근 도로가 좀 미비돼서 그 주거 그 편의성도 좀 부족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위는 그 인천 중구가 되겠습니다. 0.06%가 하락했는데 그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정비 촉진 사업 같은 것이 불확실하게 되면서 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5위는 그 충남 계룡이 되겠습니다. 네. 0.05%가 하락했고요. 여기는 이제 금암 그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암사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에 그 땅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면서 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공시지가 분표를 가격별로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그 필지가 3,158만 필지였는데요. 제곱미터당 그 가격을 보면 그 10,000원 이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10,000원 이하가 40.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 있는 공시가격이 37.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원 초과해서 100만 원 이하는 17.1%, 그다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4.7% 정도로 굉장히 그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0원이 안 되는 토지가 40.5%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보니까 제곱미터당 몇백 원, 또 심지어는 네. 몇십 원 하는 땅들도 네.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땅들은 어떤 토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야가 되겠고요. 이제 아주 이제 오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제일 싼 곳은 평당 171원입니다. 네. 경북 의성군의 동변리에 있는 그 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싼 곳은 그 전남 완도에 있는 그 모도리 그 산 4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당 323원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이 싼 곳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도봉구 도봉동 그 산 50-1번지였는데요. 여기는 자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17,655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통 산이나 임야 같은 곳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땅값이 비싼 곳은 오히려 이제 상업지구로 많이 좀 분류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크게 보면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업지역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 땅을 이용해서 뭐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땅값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높은 것은 그 명동, 그 정확히 보면 충무로 일가의 24-2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화장품 매장인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매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평당 2억 3,100만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이 한 평을 가지면 서울의 소형 아파트 싼 거는 좀 살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저 그 가격인 그 임야 아까 경북 의성군에 있다고 그랬죠. 평당 171원과 비교해 보면은 무려 134만 배나 네. 그 높은 수준의 그 땅값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작년에 평당 1억 9,8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2억 3,100만 원이 되면서 10년 동안 즉 2004년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그 1위의 그 땅값이 제일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 옆에 과거에 상업은행 즉 우리은행 그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곳이 계속 그 1위를 고수하다가 이쪽에 뺏긴 것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땅값이 비싼 만큼 임대료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임대 보증금이 뭐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고 네. 월세가 뭐 2억 한 7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하는 것은 실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업종 아까 그 네이처 리퍼블릭 네. 이런 회사의 광고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월 평균 매출액이 이것도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뭐 약 15억 이상인 것으로 뭐 또 외부에 이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유이는 그 옆에 있는 그 신발 판매점 그 뉴 발란스 매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주거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북한강 그 성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곳 땅값은 평당 4,48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거 지역에서 가장 싼 곳은 네. 서대문구 연희동 산 29번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49만 8,200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용산 개발이 자초되면서 타격이 네.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최고가액을 기록했습니다. 4천 거의 500만 원에 네, 다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네. 겁니까? 지금 여기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지난번에 자초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용산역 역세권 개발 구역이 지금 뭐 해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땅값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 주민들이 또 공시지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또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도 자연히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토지의 그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한 70%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지금 그 공정 시장가액은 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해마다 지금 발표를 하는 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인 경우에는 세금 부과 때 적용되는 그 과세 표준이 7천만 원이 되는 꼴이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를 이제 추가로 이제 더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건물에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합산해서 그게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붙어 있는 땅,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 있는 땅은 전체 합산 금액이 80억 원을 넘어서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한 546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 종부세 그 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크게 뭐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겠다, 내 땅값이 오르니까 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세금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세종시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거기도 뭐 일부는 몇백 배 오른 경우도 이제 몇백 퍼센트 오른 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또 적게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땅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오르면은 이미 호재가 이미 좀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그렇게 오를 소지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달 미분양 주택이 또 줄었습니다. 벌써 3개월 연속 감소세인데요. 과연 4.1 대책의 영향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미분양 주택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국 미분양 주택이 그 3월 대비해 가지고 한 432호가 감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미분양 주택 물량 한 7만 201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3개월 지금 연속 그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래서 2008년도 그 직후에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 무려 16만 5천 호였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한 7만 호 정도는 이제 절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신규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규 미분양 이제 새로 그 분양하는 것들이 바로 분양이 잘 안 되면 일단 물건이 쌓이고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4월에 한 4,29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간 많습니다. 거의 반반씩인데요. 그렇군요. 신도시 그리고 또 수도권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가 신규 미분양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화성 동탄 그 2주구 3차 분양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분양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190가구의 그 신규 미분양이 나와서 현재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방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 편입니까? 지방은 지금 계속 그 감소를 해서요. 한 3만 6천 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이 수도권 시장은 분양을 하면 잘 되고 네. 지방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건설업체에서 이 지방에 신규 분양을 해서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수도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방 일부 지역은 또 화랑을 보이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무렵에 한 16만 호 정도가 미분양 물량이었는데 그때만 봐도 지방은 한 14만 호였습니다. 그중에. 네. 그리고 수도권은 2만 7천 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이 3만 호 정도고 수도권도 거의 3만 호.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이 오히려 많이 해소되고 지방시장이 더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에서 미분양이 조금 늘어난 곳을 보면요. 앞서서 짚어봤던 강원이나 경남, 전북 뭐 이런 혁신도시 호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규 분양 물량이 아직 그 해소가 완전히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일부 쌓이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분양률을 면적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인기가 좋은 중소형 물량 쪽이 네.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 중소형 물량이 중대형 평형보다는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지난달 대비해서 한 86호 정도가 감소했는데 네. 85제곱미터 이하는 한 346호가 감소해서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4일 대책 발표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분양 시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그 4일 부동산 대책이 지금 발표된 지 2달이 지났지만은 그 효과를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그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이 저가 매물을 일부 소진시킨 후에는 사실상 그 상승에 따른 그 매도 매수자 간 그 소강 상태가 계속 그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지금 분양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한국주택협회에서 집계를 한 것을 보면은 12개사 16개 사업장에서 31.8%가 오히려 작년도 6월 달보다 그 감소한 13,741가구만 공급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